네, 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주고 있는 힌트들 꾹꾹 뽑아보도록 하죠.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공략 주제 1장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공략 포인트, 거래 대금입니다. 상위에 어떤 종목들 리스트가 올라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여기에서 특징 잡아보도록 하죠. 리스트 먼저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1위가 에코프로, 2위가 에코프로 BM, 삼성전자,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새롭게 등장한 바이오주 하나 보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비중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상위 리스트를 봤을 때요, 위원님. 어떤 특징이 좀 오늘장에선 잡히시는지 그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자, 일단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연일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해주면서 정말 시장에 큰 이목을 좀 끌었었죠. 아무래도 지난 주말 사이에 일단은 좀 불미스러운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비행과 관련돼가지고 뭐 내부자 정보라든지 또는 주요 임원들 간의 어떤 불공정 거래가 있진 않은가에 대한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어찌 보면 그 딱 타이밍에 맞춰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 선물 매도 포지션이 상당 부분 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춰서 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가 또는 다른 어떤 의지를 갖고 의도를 갖고 이와 관련된 뉴스를 좀 내보내면서 주식 선물 매도를 잡지 않았는가 뭐 양극단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다행스러운 점은 일단은 결국에는 플러스권으로 좀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뭐 동시효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일단은 뭐 정리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일단은 전년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내부자 정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일단은 주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수가 사실상 에코프로 BM이 특정일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언제쯤에 공시가 나올지 또 그 공시가 발표가 될지는 어느 정도 일정을 좀 알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그걸 이제 투자 정보로 활용을 했다 보니까 그에 대한 1차적인 좀 경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일이 아니길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주식 선물 매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고 고가권 내에서 바로 신고가 갱신을 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아마도 5일선 부근 내에서 내일장 반응이 없다라면 추가적인 조정이라든지 하락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일단 보유 중이신 분들은 되도록 일정 부분 이상 일단은 최소 뭐 30%든 50%든 비중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좀 챙기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속 고공행진을 하긴 했는데 일단 내일장의 흐름이 중요하고 내일장 보고서 일정 수익을 챙기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공교롭게도 5일선 하회를 냈고요. 오늘 종가가 거의 5일선 부근입니다. 자, 이 5일선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해 주게 된다면 단지 기술적 분석으로 최단기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5일간 또는 4일간에 집중됐던 물량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좀 인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5일선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면은 일단 지금 고점권의 매수 물량 또는 앞서 전저점 부근에서의 매수 물량들이 일단 어느 정도 차익 실현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어떤 지표로서 활용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낫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좀 짧게 더 보도록 할게요. 오늘 로봇주가 일제 강한 건 아닌데 레이보 네. 로보틱스가 올라와 있어서 네. 거래 대금을 싣고 현재 시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위원님? 이 점도 궁금하네요.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체가 조금씩 생기고 있죠. 네. 이제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적자 기업인데 도대체 이렇게 주가가 고평가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가 시장의 어떤 산업의 발전 속도를 좀 보게 된다면 특히나 이쪽 서비스봇 또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로봇 시장 그 자체는 어찌 보면 블루오션이고 그동안의 R&D에서 이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당장 무슨 로봇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매출이 몇 천억, 몇 조 원을 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뭐 LG전자 그 외 여러 기업들이 로봇 회사를 인수하고 차기 사업 진출 분야로서 로봇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구체적으로 로봇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케어봇이든 서비스봇이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까지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체가 있는 테마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정도인데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으니까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면 즉 지분 매각 이런 일은 아마 없을 텐데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면은 일단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11만 5천 원 정도 이탈치 않으면 일단은 수익을 좀 누리시고 11만 5천 못 지키면 일단 매도하시는 것이 좀 낫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분 매입 포인트로 해서도 설명 추가로 들어봤고요. 바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장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공교롭게도 이제 로봇주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로봇주에 대해서 시선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계속적인 어떤 호재가 나온 것 동시에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군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직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그런 어떤 로봇주가 있는데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종목인데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나라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연관 지어지면서 서비스 보호에 있어서 사실상 대장주라고 친다라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기타 등등 수많은 어떤 대기업들의 어떤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주요 산업용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지금 현재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뭐 자동화 공정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동화 공정 라인에 들어가는 역시 로봇, 마찬가지로 유일 로보틱스에서 생산하고 있고 공급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로봇주 강세 움직임을 띠면서 상당량의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좀 보여준 상황인데 자,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31,000원대 가격을 지켜주는가. 31,000원을 살짝 이탈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30,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눌림이자 조정의 어떤 구간 그리고 확실한 지지 가격대를 확인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39,000원 기준으로 일단 주가 추이를 보여주고 또 그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차근차근 좀 모아가시면 되겠고 자, 손절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9,000원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자, 목표가는 42,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로봇주에 대한 시선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지분, 네. 그러니까 M&A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엮인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쪽을 보시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다소 과열된 양상이 서비스보 쪽으로 많이 쏠려 있죠. 네. 지금 현재 유일로보틱스라든지 하다못해 현대중공업, 자, 현대중공업도 사실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서비스봇, 이와 관련된 어떤 종목군들이 말 그대로 고공행진을 좀 해주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산업용 로봇 역시 마찬가지로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고 하물며 로봇 기술에 있어서 큰 차이점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일 로보틱스도 충분히 고평가 또는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주로 유일 로보틱스 받아봤고요. 목표가는 42,000원 받아봤습니다. 저희 오늘장 곧 마무리합니다. 양대지수 흐름이 엇갈리는 가운데 코스피는 저점 부근에서 코스닥은 그래도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율의 변동성과 동반해서 거래소 쪽의 외국인 매도세가 좀 오후장에 좀 많이 촉발되고 있네요.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매도세는 좀 줄어드는 구간이고요. 수급적인 상황과 함께 종목의 향방 지수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문 닫고 자세하게 설명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 월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주식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있자면 우리 주식시장 정말 선전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현재도 진행 중인 중화권 증시 가운데 홍콩 증시 하락폭이 특히 더 두드러지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이 가운데 그래도 빨간불을 켠 쪽도 우리 증시 내에서는 눈에 띕니다. 어떻게 향방이 나왔는지 지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금융권 위기감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안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빅 이벤트를 앞둔 경계감도 분명 있을 거고요. 이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여타 아시아 주식시장 대비로는 선전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고점을 오늘 장 초반에 2,400선을 뚫어내고 거기로 다시 올라서지 못하고 장중 저점 부근에서 그것도 2,380선 조금 깬 자리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인데요. 0.69%의 하락률로 코스피 지수는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오늘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800선 위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0.6%의 상승폭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네요. 수급 속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향방에 따라서도 좀 많이 엇갈린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더욱더 많이 팔 자세를 보이면서 오늘 마무리가 된 코스피 쪽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2천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포지션이었고요. 지난주 화요일을 기점으로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하게 촉발되고 있는 거래소 시장입니다. 반면에 오늘 장에서는 기관은 사자세를 보였고요. 오늘 개인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오전 장에선 1천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보이다가 매수 전환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 챙겨드리겠고요. 환율 나왔네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8원 가까이 오르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오늘 1,300원 초반선에서 줄다리기가 팽팽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 많았는데 오후장 넘어가면서 1,310원 선까지 그 위로도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후장에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임 나왔는데 금융 리스크에 환율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10원 선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 가운데 코스닥 쪽에서는 그럼에도 외국인의 매도 규모를 조금씩 줄여가는 오후장을 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400억 원 밑도는 규모의 매도세 확인이 됐고요. 그러나 기관과 동관에서 팔자세 3대 주체 가운데 개인만 사자세를 보인 오늘 코스닥 내에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까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선 어떠한 흐름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란불이 큰 종목 사이에서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종목의 수로 봤을 때는 양대 시장 모두에서 상승 하락 그래도 좀 팽팽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심리 측면에서 조금 위축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 쪽에서의 흔들림 그리고 대형 IT 쪽에서의 파란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이즈가 큰 대형 IT주 가운데 오늘 LG전자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3%의 하락률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과 함께 LG에너지솔루션 오후장에도 낙폭 크게 줄이지 못한 모습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오후장에 조금 더 하락폭을 키운 쪽일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주가 조금은 오후장에 좀 많이 밀렸습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가 2.74% 수급적으로 위축된 흐름 보이면서 현대모비스와 함께 나란히 2%대 하락률을 오늘 종가 기준으로 기록을 했고요. 시총 상위주 가운데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버팀목 역할을 해놓았던 종목을 꼽는다면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촉발된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나란히 1%대의 상승률 기록이 된 모습이고요. 오늘 통신 섹터 강한 가운데 KT가 2%의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좀 변동성이 컸던 가운데 리오프닝 이야기를 해보면 대중교통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죠. 이런 흐름 속에서 화장품이 장 초반에 강하게 뚫고 올라서나 싶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됐고요. 하지만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가운데 마무리가 됩니다. 상승폭은 1%고요. 강원랜드도 1.32%로 조금은 조용하게 마무리가 됐다는 점 특징적인 부분까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장의 흐름을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주식시장 대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선방한 것 같은데 안을 좀 들여다보면 그동안 갈 것 같던 종목들이 좀 주춤해서 좀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위원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횡행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르면 지난주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어떤 재무 회계상의 어떤 문제가 좀 발견되고 나서 사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었었고 그에 따라서 유럽이라든지 미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을 좀 보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오늘 새벽 1시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UBS 쪽에서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어떤 인수를 좀 추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사실 UBS 같은 경우 자산 규모가 1,5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약 한 8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자산 규모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자산 규모가 2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인수 제의 금액은 2조 7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된 어떤 인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회의감도 상당히 좀 많이 들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시장에 좀 적지 않은 좀 충격을 줄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런 어떤 은행들의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실리콘밸리 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파산 또는 분할 매각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SVB 파이낸셜 그룹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사실상 미 정부에서 구제 금융은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아간 상황에서 일단 지금 현재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은
일단 지금 현재 파산 보호를 하지 않거나 매각이 불발되거나 또 분할 매각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이 좀 어려워지게 된다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일단은 월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오전장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좋았을 것이고요. 되도록이면 당분간도 마찬가지로 오전장엔 집중, 오후장에 종가 매수의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좀 심플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리 받아봤고요. 저희 위원님이 주신 종목들 AS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 그러면 이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가온칩스 오늘 정말 불을 뿜어낸 그 종목입니다. 오늘 종가가 33,650원, 저희 목표 가격이 32,000원이었는데 목표가를 넘어선 하루입니다. 최고가 기준 25%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는데요. 만약에 오늘 목표가 딱 지키셔서 수익 실현한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더 갈 것 같다? 어떻게 하지? 위원님의 한마디 들어보겠다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종목 지금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지만 모든 종목군들이 일봉이든 분봉이든 간에 전고점을 돌파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채팅창에도 이제 비슷한 글들이 좀 올라오는데 거의 전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도달을 하게 된다면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었든지 간에 뭐 세력이 되었든지 간에 일단은 기계적인 매도 물량들이 대거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온칩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온칩스도 지금 현재 전고점 부근에서 돌파를 해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온칩스 같은 주가가 상승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파운드리 사업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며 글로벌 1위까지도 목표로 한다라는 의견을, 그러니까 계획을 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내 대규모 어떤 M&A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회사에서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이것을 파운드리 업체, 즉 예를 든다면 뭐 SK 하이닉스가 되었든 삼성전자가 되었든지 간에 넘기기 전에 중간에서 검수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설계도가 공정에 들어갈 때 원활한 생산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온칩스가 삼성전자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파운드리 물량의 약 한 90% 정도를 담당하고 있거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연내 대규모 M&A를 했을 경우에는 가온칩스도 그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이 좀 섞여 있는 시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장 35,000원 돌파 못하면 역시 매도하시고 일단 좀 관망하심이 좋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종목 더 AS 저희 시간 돼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루닛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종목 저희가 아직 목표한 가격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 9% 수익 구간인데 52,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들어가도 되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관점으로 저희 질문 드릴게요. 4거래 연속 양봉이거든요. 목표가까지 더 끌고 가도 되고 더 아직까지 신규도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 일단 기술력이 확보된 기업입니다. 짧게 좀 말씀드린다면 일단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신체 데이터 또는 건강검진 데이터를 가지고 암의 유무라든지 지금 암의 진척 속도 그리고 치료 방향성까지도 사실상 데이터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현재 서울대병원에도 관련 솔루션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부분 특히 인공지능 분야와 같이 묶어서 보시기 좋은 종목이고요. 일단은 충분히 중요 가격이라 볼 수 있는 42,000원대 가격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충분히 보유를 하고 조금 더 추세를 누리셔도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는 아니지만 조금 더 누리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루닛과 가온칩스 AS 해드렸으니까요. 투자하는데 참고를 해보시고요. 위원님과의 마지막 코너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마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 많은 정보 풍성하게 준비해서 마감 카튼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